해당 과제의 수행 시간이 길거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과제가 가치 있는 일이라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할 수 있다. 과제를 처리 가능한 단위로 나눈 다음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휴식 사이클을 계획해보자.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당면한 일에 집중하라. 처리해야 할 일 더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당면한 과제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업무를 건너뛰면 뇌가 다시 작동할 때까지 시간이 낭비된다. 당신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지금 당장 정면으로 공격해서 돌파해야 한다. 개구리를 먹으라라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처럼 가장 먼저 개구리를 삼켜버림으로써 남은 일을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당신이 어떤 일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거나 일의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곪거나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당신을 압박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라는 의미로 이런 비유를 했을 것이다. 개구리를 빨리 먹어치우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뇌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을 전달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하고 더 큰 과제를 향해 나아갈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그 일을 끝낼 때까지 당신을 격려할 것이다. 비전과 가치에 따라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붙잡고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당신이 먼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누군가 당신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거나 아예 믿지 않아야 한다. 지속적인 시간 소모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지켜야 한다. 가장 거짓말하기 쉬운 상대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설득하면 뭐든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고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거짓말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내일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 더불어 9시간 동안 서류 더미와 씨름한 뒤 열심히 일했다 라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내면의 목소리를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당신은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모닝커피를 마신 직후에 가장 집중력이 높다면 그 시간을 높은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분류해야 한다. 식곤증 탓에 가장 능률이 떨어지는 시간에는 가치가 낮은 행정 업무를 배정하자.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해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자.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는 이메일, 인터넷, SNS를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으면 냉장고와 찬장을 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듯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한 번도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회복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감정은 압도감, 혼란, 좌절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감정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무기력만큼 고통 없이 고통스러운 감정도 없다.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리고 우울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한다. 레버리지의 가장 치명적인 감정 상태다. 이 세 가지 감정은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각각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 감정들은 함께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한 가지 감정이 다른 감정을 낳기도 한다. 이제부터 이 감정들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압도감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느낌을 의미한다. 이 감정은 스스로 유도한 감정인 경우가 많다. 압도감의 또 다른 정의는 역설적이게도
어떤 것을 덮거나 반대로 묻히는 것이다. 당신은 할 일이 너무 많거나 그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압도감을 느낀다. 타인에 의해서 부과된 일을 해야 할 때, 마감기한이 촉박할 때, 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을 때도 압도감을 느낀다. 혹은 업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때, 당신의 머리로는 양이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때,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강압적으로 해야 할 때, 일이 끝에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일과 시간,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압도감을 느낀다. 압도감에 대한 이 글을 읽을 때마저 압도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압도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실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미 벗어났을 것이다. 압도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5개로 나눌 수 있다. 절대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당화하지 마라.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당신이 삶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은 당신 스스로 허용한 것이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나 일에 너무 깊이 파묻혀서 빠져나올 수 없다거나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하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도감을 세상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버려라. 그러면 당신은 통제력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압도감, 혼란, 좌절감을 치유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당신의 비전과 가치에 일치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압도되지 않는다. 압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가치와 비전에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목표,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상기하라.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당신에게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일,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억지로 떠맡긴 일, 압도감의 원인이 되는 모든 일을 거부하라. 당신이 느끼는 압도감은 그 일이 당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무의식적인 자각에 대한 책임감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더해진 것이다.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아닌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고 나면 다른 일을 시작하지 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압도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자각하지 못한다. 마치 수족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양동이의 물을 버리는 것과도 같다. 당신의 지속적인 압도감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다음 일로 이동하지 마라. 이것을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라. 훈련의 정의는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과제를 완료했을 때 느낄 성취감을 상상하라.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자신에게 보상하라.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완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라.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한다. 혼란은 매우 단순한 감정이다. 혼란에 대한 많은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명료함의 부재가 가장 근접한 해석이다. 삶에 일정 정도의 명료함이 없다면 혼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혼란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 너무 많은 선택권,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의 부족,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선의 방법을 모른다는 불안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혼란은 압도감을 낳을 수 있고 압도감이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혼란은 압도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압도감을 없애는 5단계를 실행하면 혼란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